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베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덴 동물치과 병원의 조희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배경 아래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치과 관련해서 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보호자분들께서요. 네. 또 전문가 선생님이시니만큼 좋은 정보 많이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리덴 동물치과 병원 조희진 수의사입니다. 저는 수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청담동에서 동물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만 접했었는데 네. 치과 의사와 또 네. 수의사 복수면허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물치과 쪽으로 하시게 되었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신 리덴 치과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치과 의사와 수의사 복수면허를 네. 가지게 되셨는지. 네. 제가 처음에 수의과 대학을 먼저 나와서 수의사 자격증을 따고 또 뭔가 공부를 사실 더 하고 싶어서 치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치과 대학에서 모든 장비라든지 재료가 동물들에게서 실험을 하거나 적용을 한 뒤에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은 거꾸로 그런 것들을 또 동물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동물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치과, 동물치과 진료를 병행을 조금씩 하다가 6년 전에 제 병원은 동물치과 병원으로 오픈하게 되었고요. 지금 병원은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있고 치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께서 마취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노령 동물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노령 동물에서 마취도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사람 쪽으로는 얼마나 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람은 한 10년 했고요. 10년. 동물은 사람을 좀 하다 시작해서 진료로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정말 이제 경력이 뭐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네. 엄청 길게 보셨던 건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동물치과라 하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치과 진료를 보고 있지만 깊이 있는 진료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원장님 병원에는 아무래도 이제 치과 전문이다 보니 가장 많이 오는 어떤 3대 질환이라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아마 예상하실 것 같은데 치주염으로 제일 많이 치주염. 오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 파절로도 많이 옵니다. 파절. 치아 파절은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리퍼를 해주셔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양이 구내염이 많이 나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일선 병원에서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뭐 말씀해주신 리퍼 환자도 많이 오고 아니면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강아지 고양이에서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사람이랑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치과 검진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제 보험 스케일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보험 체계는 없지만 사람이랑 똑같이 양치만 잘 된다면은 치과 검진 6개월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6개월마다. 양치가 안 된다면 더 짧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기본적인 어떤 신체 검사나 이런 부분일까요? 치아를 육안으로 일단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고 치석의 양이라든지 입냄새의 정도라든지 혹시 뭐 염증이 있는지라든지 보고 만약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마취 후에 치과 방사선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거는 6개월마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평균적으로는 저희 내원하는 강아지들은 한 2년 반 정도마다 스케일링을 하는 것 같아요. 2년 반 2년 반에 정도마다? 3년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해요. 왜냐하면 노화에 따라서 양치를 잘해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람은 이제 충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강아지, 고양이도 그럼 충치가 있나요, 원장님?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저희 강아지한테 까만 점이 보이는데 이빨에 혹시 충치인가 걱정된다고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매우 낮은데요. 그 이유가 아마 아실 텐데 그 침의 pH가 달라요. 사람은 산성, 강아지는 그거보다 알칼리성이라서 산성의 환경이 아무래도 그 캐리어스가 잘 생기는 환경이라서 강아지는 좀 덜하고요. 또 하나
그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음식물이 아주 좁은 그루브 같은데 저류해서 생기는 건데 강아지들은 씹는 면이 사람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그루브도 많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이 환경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거죠. 대신 치주염이 많죠. 알칼리성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구강 환경 때문에 네. 충치는 생길 환경이 적고 네. 상대적으로 또 치주염은 많은. 그죠. 그럼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네. 치아 관련 문제를 조기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호자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양치할 때 치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깨진 데가 있나, 뭐 금이 간 데가 있나, 아니면 부어 있는 데가 있는지, 붉은 데가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진료를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또 입냄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치를 할 때도 치아의 가장 안쪽 부분은 안 보여요. 42개 치아가 있는데 제일 안쪽 부분은 사실은 벌려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냄새로 알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냄새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요, 원장님, 구취, 냄새가 네. 너무 나요. 네. 그럼 이거를 뭐 집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구취가 날 때 양치 횟수를 좀 늘리면 줄어들긴 해요. 이틀에 한 번 했다면 하루에 한 번으로 바꿔주시고 하루에 한 번 했다면 하루에 2번으로 바꿔주시면 냄새가 좀 줄어드는데 그렇게 조절이 된다면 가역적인 치은염이었고 다 되돌아왔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경우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권장하시는 횟수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을 권장드립니다. 하루 한 번. 강아지들이 음식을 먹으면 이 치태가, 플라그가 끼이잖아요. 그 플라그가 딱딱해지는데 2,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치태가 하얗게 백태처럼 있는 것이 돌처럼 딱딱해서 치석이 돼요. 그래서 이 치태가 치석이 되기 전에 양치질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권유드려요. 그러면요, 보호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던 게 얼마나 해야 되냐, 사람들처럼 뭐 3분 해야 되냐, 맞아요. 안쪽 면 해야 되냐, 혀 해야 되냐, 네, 맞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입천장도 물어보세요. 네. 입천장까지. 네. 그건 또 어떻게 좀 네. 의견을 주세요? 일단은 혀나 입천장은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치아는 이제 안쪽 면이랑 바깥쪽 면이 있는데 치석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 바깥쪽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씹는 면이 없고 뾰족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넓은 면인 바깥쪽 위주로 양치를 해야 되고 핵심은 바깥쪽에서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위를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 시간은 조금 애매한 게 강아지마다 치아의 개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 정기검진 오는 친구들은 올 때마다 어디에 양치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애기들은 어금니에 잘 안 되고 어떤 애기들은 딴 데 깨끗한데 송곳니에만 쌓이고 또 앞니만 쌓이는 친구도 있고 피드백을 병원에서 받는다면 양치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 양치하다 보면 또 피도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 피날 때는 또 해도 될지, 또 하나는 칫솔이나 네. 뭐 치약 같은 걸 뭐 선택할 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을지요. 네네, 네. 네. 일단 피가 난다는 거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고 그쪽이 많이 막 아프고 불편한 건 아니에요. 저는 조금 부드러운 칫솔로 피가 나더라도 치태 부분을 제거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원장님 진짜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칫솔이 제일 좋고요. 애기들이 받아들이기 쉬우니까요. 치약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애기들한테 안 좋은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지만 사실 안 좋은 게 없단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효과적인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큰 역할을 사실 하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는 거에 핵심을 두시면 돼요. 치주염, 네. 그 치주 질환이요. 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며 네. 원장님 병원에서는 주로 또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치주염이라면 치아 주변의 염증이긴 한데 그 염증이 그걸로 그치지 않고 다른 곳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가깝게는 그 염증 때문에 치조골이 녹게 되면 턱뼈가 부러져서 특히 하악 턱뼈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상악 치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눈밑이 부어서 지근 용량으로 눈밑이 찢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국소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도 애기의 활력도도 훨씬 떨어지긴 해요. 입안에 치석이 많이 있으면 본인도
불편함을 알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세균이나 염증 물질들이 그 혈류를 타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장기로. 다른 장기. 네, 심장이나 간이나 심장들도 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병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마취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또 입안을 건강하게 해야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입안을 건강하게 해야지 오래 그래도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람과는 네, 다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걱정도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 병원에는 마취 전문으로 봐주시는 네.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동물에서의 마취 좀 안전할까요? 사실 마취가 안전하단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100% 안전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그 확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좋은 마취 뭐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마취 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취 전문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를 돌보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많이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마취 전문 선생님 따로 계시다 보니까 시술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게 엄청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빠른 시간 안 마취 안에 끝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그렇죠. 오히려 회복이 빠르니까 그럴 때 치과와 마취를 동시에 한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마취 선생님께서 마취를 잘 봐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치과를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치아 파절. 네. 뭔가를 딱딱한 걸 씹다가 네네. 뭐 중요한 이빨들이 좀 부러진다든지 네, 해서 네. 오게 되는데 네. 부러진 이빨을 발견했을 때 네. 보호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며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러진 위치가 뭐 어금니나 송곳니가 가장 많을 텐데요. 보호자분이 보면 그 놀라실 만큼 그 치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에나멜이나 상아질까지만 부러진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파절은 사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세요. 빨리 치료를 받아서 파절된 그 부분으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음식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치료를 받더라도 살릴 수 있는 치아일 확률은 크겠지만 예후가 좀 성공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민한 친구들은 그 파절된 것 때문에 엄청 통증을 많이 느껴해요. 근데 그거는 강아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이 치수까지 노출되었을 네. 때 원장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치료 방법이 뭐 네.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거는 치과 방사선이나 덴탈 CT를 찍은 다음에 주변의 조직까지 얼마나 염증이 퍼졌는지 확인을 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신경치료를 하고요. 신경치료. 네, 다만 신경치료를 하는 치아는 오래 쓸 수 있는 치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래쪽까지 파절이 되었거나 또는 이미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 못 쓸 것 같다는 치아는 신경치료 하진 않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치아 같은 네. 경우는 발치로 보통 가게 맞습니다. 되나요? 네. 동물도 좀 교정을 하나요? 교정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랑 다른 게 사람은 심미적, 기능적 모두를 위해서 하는데 동물들은 심미적을 위해서 하진 않고 기능적으로만 하거든요. 아래턱이 더 나와 있고 이런 경우라든지 뭐 덧니가 있고 이런 경우 기능적으로 아래 송곳니가 위턱을 찌르고 있다던가 주변에 영향을 준다면 교정을 하는 게 맞고요. 턱 자체가 크기가 위턱, 아래턱의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교정으로는 힘들어요. 사람도 그런 경우는 교정이 안 돼서 이제 턱 수술까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턱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힘들지만 치아가 하나 찌르고 있다던가 몇 개의 치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은 조그마한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교정도 할 수 있군요. 네네.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네. 추천하시는 그저 장난감이나 뭐 그런 네. 덴탈 껌이 있을까요? 덴탈 토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질이 너무 딱딱하지 않은지 뼈로 된 거라든지 테니스 공 같은 거는 치아를 파절시키거나 마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고무라든지 라텍스로 되어 있는 장난감 그리고 홈이 좀 파져 있다면 좋겠죠. 그 홈토이 같은 경우는 안에 치약 같은 걸 짜서 넣고 그 홈을 씹으면 치약이 조금씩 나오면서 치약을 좋아한다면 맛볼 수도 있고 덴탈 껌도 마찬가지로 너무 딱딱하지 않은 걸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개알람 Q&A 올라온 것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또 네. 아마 내용이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제 7살 골든 두들인데요. 이제 매일 저녁마다 큰 모와 작은 모 칫솔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석 제거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금니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으면 된다고 하는데 네. 치석 제거 안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네. 어금니를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는지요? 네. 나이가 들면서 하얀 치아가 조금씩 누렇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일단 마지막에 치아가 갈수록 이제 노랗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치석이나 치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7살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치아 색깔이 또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변색이라면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병원에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특히 큰 친구들은 다른 데 많이 안 쌓이거든요. 송곳니도 많이 안 쌓이고 뭐 어금니에만 있는데 마취를 꼭 해야 되나요?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7, 8살 때. 네. 그래서 보통은 어금니에 많이 쌓인다면 그 치석이 있다고 염증이 퍼지는 건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치석이 아니라 치태거든요. 치태만 제거해주면 그럼 염증이 번지진 않지만 그래도 8살 정도가 됐다면 한 번 정도는 치아 방사선까지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앞으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 번도 안 했다면 저도 맞아요. 해보는 게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나이도 고려했을 네. 때는. 네. 저는 강아지에게 주는 영양제는 최대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를 네. 찾아서 주는 편입니다. 이거 네, 좋은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칙칙하고 뿌리는 치약이 있었는데 네. 이게 치석도 뿌리기만 하면 옅어진다, 입냄새가 사라진다 네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혹하게 하는 광고를 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이거는 뭐 제품을 저희가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이게 뿌리는 걸로 될지 물어보셨고요. 네. 또 이빨 닦기는 어떤 결의 방향이 있는지 이런 걸 또 물어보셨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그 뿌리는 거라든지 그런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들은 입을 헹구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양치를 하고 입을 헹구고 뱉는데 강아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 것만으로 드라마틱 효과가 나기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스프레이를 쓰더라도 칫솔에 뿌려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치아의 결은 따로 없는데 결보다는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구독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알람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현 수의사님께서 편안하게 리딩 해주시고 또 경치가 다해서 제가 할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남리는 동물치과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치과 진료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에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카카오 채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찾아주세요. 제가 링크를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람과 동물 모두를 하실 수 있는 리덴,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네. 원장님. 오늘 만나본 전문가 원장님은 리덴 동물치과병원의 조희진 원장님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치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원장님 블로그, 카카오 채널 이렇게 있으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